만에 시작한 피벗이 B컷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는 이에 실망하며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합니다. 생물보안법으로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국내 CDMO 사업에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와 로보택시의 위탁 생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천여 대의 로보택시를 운행하는 웨이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 확장을 기대한다는 분석입니다. 약 10만 명의 일반인이 자신의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변환해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가 이르면 12월에 진행됩니다. 테스트 참여 기관들이 확정되면 CBDC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또 연휴 이후에 시작된 국내 증시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지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준비해온 밀착 종목까지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를 굉장히 위축되게 했었던 추석 연휴였습니다. 이런 긴 연휴가 끝나고 나서 맞은 첫 거래일이었던 만큼 오늘 에릭 대표님과 함께 시장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통해서 뉴욕 증시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시죠. 자, 이 뉴욕 증시 FOMC 결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2년 6개월 만에 시작한 피벗이고요. 4년 6개월 만에 단행한 B컷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보여줄 이 연준의 스탠스가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실망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가 되었다는 부분은 증시에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증시는 뭐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지표에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는 말은 결국은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것이란 말이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시장을 증시를 대하셔야겠습니다. 네, 기다리던 이벤트였던 FOMC가 지나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증시가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은 방향성이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두 번째 내용 통해서 국내 증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생물보안법이 미국의 하원을 통과하면서 바이오 안에서는 CDMO 사업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제 상원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CDMO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하반기 들어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바탕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또 정치적인 부분까지 도와준다면은 제약바이오주들은 굉장히 또 강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주들은 관련 개별 이슈와 혹은 신약 개발 이슈를 바탕으로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CDMO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가 굉장히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또 크게 움직인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CDMO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현대차가 이번에는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와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자율주행과 관련한 현대차의 행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손을 잡으면서 서로가 조금 상부상조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뭐 결과가 나와야 또 뭐 확신을 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최근에 이런 뭐 테슬라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된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사실 내달 또 로보택시 관련 행사가 또 일정이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하반기에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릭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정말 전문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에릭 대표님이 이번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점을 짚어주실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네 번째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BDC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바로 CBDC죠.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제는 토큰으로 결제를 하도록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보려는 걸까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중국이 가장 선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CBDC 사업에 있어서 미국도 사실 최근에 이런 또 방향성을 바꿨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도 일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셔야겠고 또 이러한 우리가 밀접하게 또 느낄 수 있을 경우가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일단 이런 눌린 종목들이 테마성 재료를 바탕으로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CBDC도 뭐 블록체인, 뭐 결국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서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움직이는 게 암호화폐 관련주입니다. 뭔가 실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관련된 재료가 또 이슈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대표님의 밀착 종목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헤드라인 통해서 간략하게 국내 증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팩트체크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이슈에서 밀착 종목 3가지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주식광장은 50분까지 진행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해당 내용들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이름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시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주식광장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팍스 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우선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그래도 빨간불을 켜낸 채로 끝나기는 했지만 장중에 굉장히 변동성을 보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1% 상승하면서 2,580선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장 출발 이후에 바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지만 다시 막폭을 만회를 하면서 상승불을 켜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지지를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대형주들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은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에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장중에 최대 11% 넘게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를 재료 삼아서 바이오주 그리고 자동차주 또 금융주는 상승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장중에 보여줬던 낙폭을 다 만회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86% 상승하면서 739선에서 오늘 장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뒷받침이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특히나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대표님의 의견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시장 자체가 빨간불을 켜내기는 했지만 완연하게 좋은 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오늘 네. 좀 일부 다행이다 할 수 있는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그 과정을 또 소화하는 과정을 장 초반에 겪었습니다. 다만 오전장 중에 일부 회복을 하면서 네. 이후에 오후장 마감까지 견조하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증시는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또 수혜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지만 여전히 지표에 흔들릴 수 있는 시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신 접근을 하셔야겠고 그리고 10월 달은 또 11월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구간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이 또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대선 이후가 되어야 무언가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간 속에서 우리가 수급적인 움직임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 눌려있는 종목들에 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흐름을 또 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산 넘어 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FOMC가 지나가나 했더니 그래도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걸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향방을 찾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점 계속해서 유념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과 함께 국내 증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팩트 체크해 보고요. 그 속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밀착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두 번째로 만나봤던 내용입니다. 생물보안법이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바이오주들 말 그대로 날아올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바이오주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재료가 바로 이 생물보안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이와 관련해서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CDMO에 이제는 주목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이미 개별 이슈를 통한 또 신약 개발 모멘텀을 통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이미 너무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CDMO 종목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또 사실 접근 가능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이 이런 또 아웃소싱을 트렌드로 하는 CDMO 시장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여유 있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또 테마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관련해서 국내 대형주들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이 CDMO 시장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을 해가는 움직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정치적인 부분이 도와줬을 때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특히 2032년까지 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보면서 지금부터 접근하기에 적절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글로벌 상위 CDMO로 또 자리매김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글로벌 1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흐름 속에 있는데, 신규 시설을 또 계속해서 건설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105만 원 종가를 또 기록했는데 사실 지금이 시작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따라서 여러 또 조정을 거치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은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재료를 감안했을 때 정말 지금부터가 시작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살펴봐야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은 센트리온이 있겠죠. 보시다시피 쉽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저점과 고점을 형성하면서 행보를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면은 사실 추세가 꺾였다고 하기에는 또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셀트리온도 사실 이 하반기에 굉장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이런 주가적으로 부담이 적은, 그리고 앞으로가 더 유망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밀착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밀착 종목까지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 그중에서도 CDMO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CDMO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접근 가능한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대형 바이오주들이 이 CDMO 사업을 확장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만나봤습니다. 대표적인 CDMO 관련주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황제주로 등극했다라는 거 오늘 장에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해있기 때문에 대장주로 관찰을 하는 정도로만 쳐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셀트리온까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오늘 장에서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들은 그래도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좋은 흐름을 연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바이오와 관련해서 이제 뭐 이 섹터별로 움직임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주도 섹터가 없을 것이다. 그럼 그 안에서는 그래도 단연 바이오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봐도 괜찮다라고 대표님께서도 보실까요? 네, 저도 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네. 있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제약바이오 또 자동차 같은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겠고 사실 여러 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또 업종들이 눌려 있는 시장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업군들을 중심으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반도체도 뭐 지금과 같이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수급이 분명히 흘러갈 것이다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강한 AI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AI 관련된 모멘텀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0년 정도가 뭐 피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초입인 구간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련의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흐름을 소화한 이후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로서 치고 나올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반도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뚜렷한 섹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 안에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쉽사리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하반기까지는 전망이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대표님의 의견도 참고를 하시면서 대표님의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CDMO 관련해서 밀착 종목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CDMO 관련해서도 그래도 지금 대장격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 이미 재료를 받았다라는 종목들도 많을 텐데 지금 저희가 들어가기에 적기인 종목이 남아 있는 건가요? 남아있죠. 남아있어서 오. 또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 6월 독일 CDMO 업체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기업이고 사실 요 이슈로 찾아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해서 사업 확장을 본격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인수 과정을 통해서 당장 내년부터 매출적으로 정말 배수로 또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기업 가치가 굉장히 또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적으로 보신다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일부 정말 고점 대비 굉장히 뭐 힘을 쓰지 못하는 흐름을 굉장히 오래 이어왔다 할 수 있겠고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힌트들이 아직 뭐 실적적으로 또 매출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겠고 여러 가지 시장 흐름상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움직임 속에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시자면은 오늘 또 일부 반등 시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상승분을 반납하는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지금 여전히 위쪽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고 눌려 있다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아직 제약 바이오 주들 중에서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치면은 단연 이 밀착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정말 조금 전 보셨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못지않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분들 장기적으로도 가져가시길 바라는 종목입니다.
네, CDMO와 관련해서 대표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지난 6월에 독일의 CDMO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실적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에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반대 시각에서 봤을 때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는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조금 여유 있게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뭔가 시그널이 확인될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 치면은 지금 당장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실 증시를 대하시는 분들이 기간적으로 또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에 대해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보시는 장기 이평선 부근이 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라고 했을 때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할 수 있는데 네. 조금은 아래쪽에서 진입해야 여러분도 일부 만족할 수 있는 또 수익률이 될 수 있겠고, 기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여유 있게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을 만나봤지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뿐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저희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들어오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미리 기다리고 계시면은 라이브 링크 올려드립니다. 통해서 정말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조금 뒤 살펴볼 또 밀착 종목 선공개되어 있으니까 종목명 먼저 알아두시고 내일 라이브 통해서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시지만 내가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는 못하겠다. 지금 이왕 방송을 보고 있는 거 이 시간 안에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밀착 종목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선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선공개되고 있는 밀착 종목에 대한 강력한 힌트 바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하단의 QR코드 지금 빠르게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세 번째로 만나봤던 내용이죠. 바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현대차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현대차 얘기를 저희가 주식광장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와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손을 잡게 된다면 웨이모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비용 급증을 조금은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이런 이점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표님, 이 논의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쪽에 포커스를 조금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자율주행을 관심을 지금 가져야 되는 이유는 네. 일단 뭐 테슬라 관련해서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눌려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섹터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주도하지 못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 이러한 눌려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붙어주는 종목들 업종들을 중심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일부 지금 시장 흐름에서 테마성으로 그리고 일정적으로 접근을 해 보시자라고 보셔야겠고, 일단 현대차
현대차가 뭐 말씀하신 이런 구글, 웨이모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 KT 관련된 이슈도 있었죠. 최대 주주로 오르면서 결국은 자율주행 그리고 6G 관련된 사업의 확장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고, 현대차가 정말 국내에 관련해서 자율주행으로 또 이슈로 치고 나간다 했을 때 국내 기업들이 또 다시 한번 수익 기대감으로 정말 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계속 자율주행 관련해서 종목들을 가져오고 있고, 사실 지난주죠,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공유를 했고, 또 미리 뭐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고 종목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오늘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 요즘 자율주행도 시장 안에서 그냥 놓치고 지나가기엔 아까운 테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확인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현대차도 그렇고요. 테슬라, FSD 그리고 로보택시까지 계속해서 재료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재료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관련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만나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다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부 자율주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신 종목이겠지만, 사실 이 종목 보시다시피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흐름이 오래 이어졌고, 최근에는 일부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요소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다시 한번 테슬라 재료, 그리고 말씀드렸던 현대차, 웨이모 재료로서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의 흐름에서 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분명히 상승 시도가 있고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121선에서 밀렸다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일정적으로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업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16.11% 종가를 또 기록을 했는데, 일부 좀 강하다, 미리 치고 올라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또 대장주로서 보면서 흐름을 체크하는 요소로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보자면은 뭐 리비안 관련해서 굉장히 재료가 살아있다 할 수 있는 DY라는 종목이 있겠죠. 이 종목 역시 오늘 뭐 윗꼬리를 일부 달았습니다만,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10% 가까이 상승을 또 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이 종목도 사실 지금 보시는 저점, 최저점 4,275.5원을 기준으로 일부 반등을 해 나가면서 추세 전환을 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뭐 상승 이후에 분명히 반납을 했습니다만, 미리 치고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아직 우리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더 유망한 종목으로 밀착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QR코드 찍으시면 지금 바로 종목명까지 알 수 있으시고, 기다리시면 내일 오전 중에 또 전략까지 공유해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관련주 두 가지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시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먼저 살펴봤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려는 듯한 시도를 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물을 소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만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DY도 만나봤죠. 이 종목은 리비안과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0%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저렇게나 크게 슈팅을 한 바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추세 전환을 하려는 듯한 시도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봤을 때 이미 이렇게 한 번씩 오름세를 보인 종목보다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노려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에서는 밀착 종목에 대해서 설명만 해드릴 뿐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정확한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이 모든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과 관련한 대표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미 차트상의 흐름은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에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의 먹거리가 조금 많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일부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해서 간단한 힌트를 또 드리자면은 이런 자율주행 핵심 부품 초소형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를 개발하면서 정말 앞으로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핵심 부품을 또 수주하는 과정 그리고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이 종목 사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대장주로서 또 일부 움직였던 종목이고 지금도 여전히 꿈틀댄다 할 수 있는 움직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손절가를 잡고 진입해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도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조금 차이가 있죠. 굉장히 시세를 내줄 때는 정말 강한 흐름을 이어주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율주행 업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또 급격한 가격 조정 또한 받은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장기 이평선 지지 이후에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일부 저항대라 할 수 있는 구간을 꾸준히 두들겨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또 사실 아쉽게 밀렸지만은 이렇게 밀린 구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손절가를 적절하게 잡는다면은 우리가 손익비 측면에서 정말 유리한 종목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QR코드 찍으신 분들은 종목명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자세히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링크까지 들어오셔서 내일 라이브까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안에서 대표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사업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생소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급격한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뚫고 올라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계속해서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번에 밀착 종목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조금 잡고 보시는 걸까요? 제 개인적으로 10월 안으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네. 조금 더 이 종목의 흐름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추후에도 저와 함께하는 공유 기간이 또 벗어나서 우리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라도 정말 장기적으로도 가져가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도 10월 중에 우리의 목표치에는 도달할 것이다라고 보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추후에 대표님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면 50분이면 문이 굳게 닫힙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시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저희 방송 끝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밀착 종목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계속해서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선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대표님이 밀착 종목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저렇게만 보면 모르겠는데 내일까지 라이브 방송까지는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조금 선공개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두셨죠. 그렇죠. 사실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고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서 세 가지 종목 중에 한 가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선공개를 해놨습니다. 지금 바로 또 일반 카메라 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아래쪽에 또 보시면 링크까지 있습니다. 거길 들어오셔야 라이브까지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지금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김에 링크까지 또 참여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만나봤던 이 밀착 종목에 대한 선공개 힌트 지금 받아갈 수 있다라고 크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저희 QR코드는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선공개되고 있는 강력한 힌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헤드라인 마지막 내용 팩트체크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BDC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그리고 인터넷은행 등이 이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CBDC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번 테스트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부터 조금 쉽게 설명이 될까요? 일단 이 CBDC 관련된 부분을 뭐 대표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그리고 네. 편의점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 보겠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이 사용처를 선별하는 중에 있고 아직 여러 가지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뭐 암호화폐 그리고 STO 그리고 이런 CBDC까지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라는 일련의 밸류체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눌려있는 종목들의 테마성 재료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고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CBDC 이슈가 나올 때면 조금 뒤 살펴볼 관련주들이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은 결국은 테마성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셔야겠고 우리가 지금은 접근을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테마성으로 짧게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재료가 나와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료가 뭐 한두 번 정도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관련주까지 살펴보시자면은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한네트라는 종목이 있겠죠. 보시다시피 이 종목 역시 뭐 이런 CBDC 재료가 나올 때면은 굉장히 또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이렇다 할 또 전반적인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장기 평선 위쪽으로 가지 못하는 또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가를 형성했지만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말 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CBDC라는 재료를 또 주목해 보시면서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떤 구간에 있는지 진행 상황이 어떤지 관심을 가져보셔야 정말 이 종목이 테마성이 아니라 이런 CBDC가 또 상용화되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수혜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은 관련해서 또 KCT라는 종목이 있겠죠. KCT도 사실 CBDC가 재료가 나와줄 때면 한네트와 더불어서 같은 비슷한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면 상승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양봉을 유지했다는 또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는데 조금 더 이런 시장 흐름에 또 부합하는 재료가 나와줘야만 정말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CBDC와 관련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블록체인이라는 범주 안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STO 그리고 CBDC까지 재료들이 또 이슈들이 한 번씩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대표님의 의견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네트 짚어봤죠.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 위로 오늘 치고 올라가는 슈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흐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변동성에 유의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KCT도 만나봤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만나봤던 한네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상승이 한번 크게 나오고 나서는 탄력을 바로 잃는 듯한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CBDC와 관련해서 한 번의 슈팅을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꼭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흐름은 짚어봤으니 이 안에서 우리가 그럼 단기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시겠죠. 대표님의 밀착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대표님 지금 관련주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저걸 내가 노려볼 수 있을까? 그냥 하루 딱 치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밀착 종목은 조금 더 괜찮은 걸까요? 네, 아주 괜찮은 종목으로 오. 가져왔습니다. 사실 뭐 오늘 밀착 종목 그리고 이슈 자체가 CBDC다 보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테마성 재료 분명히 좋은 영향을 받는 종목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기업 자체에 또 모멘탈이 살아있는 또 밸류에이션에 또 부합하는 주가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역시 CBDC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듯이 이런 CD, VAN 관리 그리고 ATN 관리 같은 부분 자동화 기기 관련된 종목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 국내 이 무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키오스크 관련된 전문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지만은 최근에는 이런 주차 그리고 충전기 사업 관련 모빌리티 사업으로 굉장히 매출을 뽑아낸다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지금의 사업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흐름을 이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한 반면에 주가는 또 굉장히 눌려 있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했을 때 주가적으로 굉장히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하고 밀착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해서 차트까지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보시다시피 장기 평선 한참 아래쪽이죠. 저점 4,510원을 기록한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재료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런 눌려있는 실적이 받쳐주는 눌려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는 시장 흐름을 감안했을 때 이 종목 분명히 좋은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종목이 뭐 장기 평선 돌파 시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통해서 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대표님의 밀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CBDC 관련주, 또 테마주로도 엮이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펀더멘털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눌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표님, 그런데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간다고 보더라도 상당히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오래 가져가야 될 종목인 걸까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기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장기 평선에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종목이 말씀드렸던 재료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았을 때에는 오히려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급등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또 시장 흐름을 감안해야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장기 평선까지 노리기보다는 네. 적절한 저항대를 찾아서 목표가로 설정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장기 이평선까지 도달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기보다는 그래도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는 지녔다라고 가능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추가적인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